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할 때 지수 방정식의 해는 그랬습니다.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요, 그냥 세제곱근 4 이렇게 쓰면 돼요. 홀수제곱근인 경우는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짝수제곱근인 경우는 양수일 때 2개, 음수일 때는 안 나옵니다. 이거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을 2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로 바꿔보면 2분의 1은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요거에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곱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자, 우변은요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 됩니다. 2의 3분의 2. 자, 밑이 똑같죠? 밑이 똑같을 때는 단순 비교 위에 꺾길이 같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3분의 2. 마이너스 1 넘어가면요 3분의 5가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3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의 x제곱에 대하여 점 p, q가 곡선 y는 fx 위에 점이면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2a-p, a-q도 항상 곡선 얘 위에 점이다. 다음은 상수 a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점 2a-p, a-q가 곡선 y는 fx 위에 점이므로 대입을 해봅니다. 2a-p를 대입하면 요 x자리에 2a-p 대입하면 3의 2a-p 플러스 3분의 3의 2a-p가 되고요. 는 a-q, 이 값이 q죠? 가가 q인데요. 이 문제 보면 뒤에 가에 알맞은 식을 지의 p라고 하면, 즉, 이 q를 p로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는데, 이 q하고 p가 관계가 여기가 있죠, 맨 처음. 요 위의 점 pq이기 때문에요. 요 식에 p를 대입한 값이 q가 됩니다. q가 어떻게 되냐면요. 3의 p제곱 플러스 3분의 3의 p제곱. 요게 또 q랑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gp라고 했기 때문에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요 값이 가가 되겠죠. 요 값이 가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요. 요 식은요.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므로 자, 문제가 그랬어요. 이면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p가 0일 때 요 식에 p에 0 집어넣으면요. 3의 2a 플러스 3분의 3의 2a 좌변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이 자, a 마이너스 여기 0 집어넣으면요. 1 더하기 3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p가 또 1일 때도 성립해야 되겠죠? 자, 1일 때 대입을 해보면 자, 1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3의 2a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3의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요 식에도 1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3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여기 모양이 보니까 3의 2a로 돼 있죠. 얘를 3의 2a로 만들려면은 이 마이너스 1을 없애면 되니까요. 분자 분모에 3을 곱합니다. 3을 곱하면 여긴 3의 2a 플러스 9 되겠죠. 여기 나에는 9가 됩니다. 분자 3의 2a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변은 a-2분의 1. 여기 a 빼먹었네요. a- 이렇게. 그래서 이 디귿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니은 디귿에서 자, 니은식과 디귿식에서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양은 보니까 여기서 나왔죠. 여기. 그리고 3의 2a제곱 플러스 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가 9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변은 24 곱하기 3의 2a제곱 이런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만드는 게요. 예를 들어서 얘하고 지금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식을 이렇게 곱해보면은 분모 쪽에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곱하면은 분자가 이걸 이 3의 4a제곱 되고 우변도 곱해지죠. 우변도 곱해지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면 a가 있죠. 여기도 a가 있는데 여기 이 식에는 지금 a라는 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a를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두 식을 빼면 되겠죠. 이거 좀 지우고 이 식에서요. 이 식을 빼보겠습니다.
자, 3의 2a 제곱이 공통으로 이렇게 있고요. 3의 2a 플러스 3분의 1 빼기 이거 쓰면 되겠죠? 3의 2a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변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요. a 사라져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통분을 해주면요. 여기서 저 모양이 나오겠죠. 3의 2a 플러스 3 곱하기 3의 2a 플러스 9가 되고요. 이 분자는 얘가 곱해지겠죠? 이 모양이 나오고 이쪽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3의 2a 어차피 사라지겠죠. 이렇게. 여기 분자 9 나오고요. 빼기 여기는 3 나오겠죠. 빼주면 6 이렇게 이거 분의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4가 곱해지고요. 얘가 일로 곱해지면은 24에 3의 2a 제곱이 우변 이렇게 나오고 좌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에 시험 볼 때는요. 이거 확인 굳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나왔잖아요. 그쵸? 이거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풀어서 a 값이 얼마 또는 2분의 1 또는 다다 라고 구해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모양이 이제 지수고요. 지수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3의 2a 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으니까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의 2a 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t 플러스 3, t 플러스 9 전개시키면요. t제곱 3하고 9 더하면 12t 플러스 3, 9, 27 이렇게 되고 여기는 24t 넘어가 빼주면 마이너스 12t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3, 9, 27 떴으면 t, 3, 9, 27에 둘 다 마이너스. 원래 t 값이 3의 2a 제곱이잖아요. 3의 2a 제곱이 3 또는 9, 9는 3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2a 값이 1 또는 2가 되면 돼요. 1일 때가 a 값이 2분의 1 나오는 거고요. 2가 나오려면 a 값은 1 되겠죠. 여기는 다에는 1이 들어갑니다. 이때 디귿에서요. 좌변이 양수이므로 디귿에서 보면 이 좌변 요 값이 양수이므로요. 이것도 양수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은 안 되고 a는 1만 됩니다. 여기 1. 가에 알맞은 식을 gp 아까 이거였죠. 나와 다에 알맞은 수를 mn 나가 9였고요. 다가 1입니다. 9 여기 1. 그래서 9에서 1 빼주고요. g에 2 대입합니다. 여기 2 대입해보면 2 대입하면 3의 제곱 9 되겠죠? 9 더하기 3 하면은 1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12분의 9는 약분되면은 4분의 3 되겠네요. 이 값은 4분의 3 9에서 1 빼주면 8이죠? 8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의 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은 0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 이게 모양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입니다. 4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이 모양은 우리가 좀 눈에 더 잘 익습니다. 그래서 바꿔 써볼게요. a에 이것도 2의 x제곱 또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고 2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플러스 7은 0. 자, 이 문제가 이제 치환 문제인데 2의 x제곱을 만약에 이렇게 뭐 치환해요. t로 치환하면은 근데 이걸 또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또 나타내줘요. 또 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치환하면 조금 이게 표현법이 복잡하거든요. 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를 그냥 바로 a로 이렇게 치환해 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자,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 비슷한 모양 나오겠죠? 한번 a 제곱해 보세요. 이렇게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이 4의 x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 제곱이 4의 x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요 값은요. 여기 요거죠. 요거는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 식이에요. 방정식이. 이거 좀 지우고 쓸게요. 이제. 이렇게 돼서 a제곱 그 다음에 a
요거 A에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7 더하면 9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치환을 했지. 항상 치환하면은 뭐다? 범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범위. 자, 이 범위를 알아내는 게 원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범위를 알아내는 게 기본이에요. 또 우리가 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돼요. 요 x값이 실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얘가 실근을 갖는지는 이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범위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요. 2의 x제곱을 이렇게 a로 만약에 치환을 했어요. 그럼 얘가 실근 갖는다고 해서 얘가 실근을 갖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실근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을 가지면요. 이걸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범위를 정확히 알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a가 2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의 범위, 즉 치역을 알아내야 돼요. 현재 x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입니다. x가 모든 실수를 가질 때 이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 그래프가요, 지수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이게 2의 x제곱분의 1 봐도 되고, 이 부분이 2분의 1의 x제곱이죠. 이걸 그려서 이렇게 빼도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보고 이게 뺄 셈이 잘 안 되면요, 이거를 이렇게 더하기로 바뀐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서요, 마이너스까지. 이거 두 개를 더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2의 x제곱이 이렇게 돼요. 감소함수. 요건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 돼서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두 함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값이 여기 작을 때는요, 요 값하고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 값이 있겠죠?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얘랑 값을 더하면요,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가깝기 때문에 거의 이쪽 함수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요것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더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0 집어넣으면 1,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0. 그리고 요 값 집어넣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에서 요 값 뺀 거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되고 또 커지면은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이 함수 그래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 요거의 치역이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와요. 즉,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자, A 값의 범위는 자, 모든 실수다. 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 요 값이요. A 값이 이제 실근만 가지면 이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A 값도 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이제 실근 가질 조건. 실근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c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을 보면 또 a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해가 0 되는 게 뿔마 6이 나오죠. 뿔마 6이 나오는데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두 실근의 바깥 범위가 답이 돼요. 그래서 a 값이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문제가 양수 m 그랬죠? 양수 m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6이 되겠네요. m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종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 범위를 모르고 풀어도 판별식만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풀면은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이 범위까지 정확히 확인해 가면서 풀었어야지만이 제대로 푼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함수 fx 2x제곱과 gx 10-2의 4-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을 각각 a, b라 하고 a와 b에서 x축에 내는 수선의 발을 cd라고 할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교점이 있죠? 교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이 두 식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y
갖다가 놓고요. 요거 갖다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보면 2의 x제곱이 10-2의 4-x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 요거 마이너스 제곱 있잖아요. 2의 4제곱 있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제곱은 2의 x제곱분의 1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2의 x제곱을 치환해 볼게요. t로 치환해 보면은 t는 10-t분의 2의 4제곱이 16이죠. 이렇게 되죠. 양변에 t 곱해 보면은 2차 방정식 모양이 됩니다. t제곱 이거 10t인데 좌변으로 넘길게요. 이거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16은 0. tt에 2, 8은 16. t 값이 2 또는 8이죠. 이제 원래대로 t가 2의 x제곱이었어요. 자, 2 또는 8.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x 값이 1 또는 3이 되겠죠. 이 좌표가 1과 3이 되고요. y좌표 구해보면 1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2가 나오고요. 3 대입하면 8 나오겠죠. 사다리꼴이니까요.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면 2 더하기 8에서 10 되고요. 곱하기 높이가 2 그리고 곱하기 또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의 x제곱, 여기도 2의 x제곱, 3의 y제곱, 3의 y제곱 치환을 할게요. 2의 x제곱을 제가 a로 보고 3의 y제곱을 b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식이요. 3a-2b는 6이 되고 아래식은요. 요거 2의 x제곱이 a고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 해서 4분의 1입니다. 4분의 a 마이너스 이것도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b는 마이너스 1.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a, b 중에 소거를 시키면 되는데 b를 소거시켜 볼게요. b를 소거시키려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6을 곱하겠습니다. 이 식에만 6을 곱해보면요.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6 곱하면 근데 얘가 또 안 되네요. 그럼 12를 곱해야 되겠네. 2배. 12를 곱해가지고 이쪽에 쓸게요. 여기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럼 이것도 2배를 해줄게요. 요거 a 소거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가겠습니다. 3a 마이너스 2b는 6. 두 식을 빼줍니다. a 사라지고요. 요거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 되겠죠? 2b 6에서 마이너스 12 빼주면 18 2로 나누면 b는 9 9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니까 2, 9, 18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플러스 18 되겠죠? 그럼 24가 되고 3a가 24니까 a 값은 8이 됩니다. 원래대로 갈게요. 2의 x제곱이 a였어요. 2의 x제곱이 a인데 a 값이 8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x값은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의 y제곱이 b였습니다. b는 9.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y값은 2가 되겠죠. xy, 자, 알파 베타고요. 제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9, 이거 제곱하면 4, 더하면 13. 최종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정 머칼리 진도가 x이고 수정 머칼리 진도가 x 킬로미터당 매설간의 파괴 발생률을 n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식이 이렇게 있죠. CD는 매설간의 지름에 따른 상수이고 CD는 상수고 CG는 지반 조건에 따른 상수이다. CG가 2인 어느 지역에 CD가 4분의 1인 매설간이 묻혀있다. 이 지역의 수정 머칼리 진도가 A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킬로그램당 매설관 파괴 발생률이 200분의 1이었다. A의 값을 구하시오. 숫자들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다. N이요. 자, 발생률입니다. 여기 발생률이 200분의 1 그랬어요. N에 200분의 1 대입하고요. CD는 여기 문제가 4분의 1이라고 줘였죠.
곱하기 cg는 2 곱하기 10의 5분의 4의 x-기. x가 수정 머칼리 진도인데 수정 머칼리 진도가 a라고 했어요. x자리 a가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풀면은 되는 겁니다. 이거 약분되면 2고요. 양변에 2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100 되겠죠? 여기 10의 제곱 모양이니까 이거 10의 제곱으로 바꾸면요. 100은 10의 제곱분의 1이고 지수로 나타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요거랑 값이 같으면 되겠죠? 5분의 4의 a 마이너스 9. 5분의 4 역수인 4분의 5를 양변에 곱하면요.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죠? 또 2가 약분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9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9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2분의 18에서 5 빼면 13. a 값은 2분의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3을 기준으로 직선 두 개네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부등식 보면요. 밑이 지금 2하고 4죠. 근데 2하고 4는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 밑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일단 바로 쓰겠습니다. 2의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밑이 2 똑같으니까 위에 것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네, 여기서 fx가 바로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되지. 2x fx가 2x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걸 만족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fx 그래프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 두 개로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우변의 그래프가 좌변의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쪽에 있는 거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이거 길게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요, 이 F보다 위쪽에 있는 거, 이 직선이 F보다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부터요 여기까지 요 범위가 돼요. 여기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값에 보니까 여기 최소값이 여기가 될 거고요. 최대값이 여기 될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우리 x값 범위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이 3보다 작을 때 요거와 2x 이 교점입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리고 정수 같은 거는 한번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간단하게 1 집어넣으면은 1,3, 1,2 안 만족하네요. 안 만족하면 식을 풀어야 되겠죠?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요 2x와의 교점입니다. 넘어가면 5x 되겠죠? 5로 나누면 x값이 5분의 6. 여기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죠. 여기는 요거하고 교점이에요. 요거하고 2x하고 교점입니다. 풀어보면 3x 마이너스 12는 2x. 2x 넘어가면 x 되고요. 이거 넘어가면 10이 되겠네요. 12. 이건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더하라고 했네요. 더하면 p분의 q다. 이게 분수잖아요. 더하면은 5분의 여기 5분의 60입니다. 그때 6 더하면 66. 5분의 66이 돼요. pq 값이고요. 더하면은 5하고 66 더하면은 7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요. 부등식을 보니까요. 2x제곱도 있고 4x제곱도 있죠. 이건 치환 문제입니다. 2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할게요. 4x제곱은 t제곱 되겠죠?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t고요. 이것도 t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kt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의 t 그리고 플러스 4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치환했죠? 치환하면은 항상 범위가 따라갑니다. 문자를 소거시키거나 치환을 하게 되면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문자가 사라져요. 문자는 사라지면서 범위를 남기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치환이나 소거를 시키면 범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지금 t값이 2x제곱이죠? 모든 실수 x라고 했어요.
x가 모든 실수를 갖더라도 이것도 지수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x값이 모든 함수를 가져도 이 t값은 0보다 큰 값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t가요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여기 따라와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값이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종류는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2차 부등식 이렇게 범위가 있죠.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복잡해지면 2차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가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값이요 t가 양수인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쪽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요. 이쪽. 그럼 이쪽은 어떠냐? 이쪽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그려져도 되고 이쪽도 그려져도 돼요. 여기도 그려져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만 그려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알 수 있는 특징을 잡아보면요. 2차 한계수가 1이죠.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인 거 알 수 있고요. 여기가 4인 걸 알 수 있네요. y절편이 4이면서 아래로 블록인 거. 근데 축은 모르죠.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 이건 모르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야 돼요. 여기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논리. 축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축이 0보다 작을 때. 다음에 축이 0보다 클 때. 0일 때도 해야 되는데 축이 0이 있으면 어차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0은 일단 제외시킬게요. 축이 0보다 작으면요. 이 왼쪽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축이 있으면 어차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올라가도 이렇게 되고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다 되는 겁니다. 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축은요. 축의식은 여기서 좀 빨리 보는 방법이 예를 들어 t 하나 무시하고요. t 빼기 k 플러스 1 그거 해. k가 k 플러스 1 되겠죠? k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이렇게. 이게 축의 위치입니다. 또는 뭐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써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여기서 바로 그냥 해를 하나 1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다 돼요. 그리고 아까 0도 됐죠? 0도 되니까 같이 붙일까요? 그냥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k가 이건 어차피 2 곱해도 사라지고요. 0이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다 돼요. 이거는 다 되고요. k 축이 0보다 클 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즉 k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축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축이 1이 아니라 축이 0보다 클 때는요. 이쪽인데 이쪽에서는 자, 이런 건 되지만 더 내려와서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도 되죠. 여기 는이 있으니까.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요거는 안 돼요. 요 그래프는 안 돼요. 그럼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 만나는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이건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이 필요해요. 판별식 써보면 b제곱, k제곱 전개 바로 시킬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4, 4, 16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요 식은 또 분석을 해보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방정식 값 일단 풀이가 똑같아요. 근 구해야 됩니다. 3, 5, 15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고요. 실근이 두 개 나왔죠? 3과 마이너스 5. 실근이 나온 경우는 0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으면 두 근의 사이값. k가 마이너스 5와 3까지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여기가 아니라 자 이거죠 지금.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만족하는 범위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됩니다. 따라서요 최종 답 이거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니까 그냥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가 있겠죠?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gx
밑이 같으니까요. 위에 것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항상 밑이 1 기준이다.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다. 1보다 좀 작죠? 작은 경우는 위에 거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fx 곱하기 gx 부등호 방향이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는 3gx 한쪽으로 넘겨서 gx로 묶어볼게요. gx로 묶으면 fx-3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이제 풀면 됩니다. 자, 이 식의 종류는요, 부등식의 영역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과 과정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 모른다고 하고 풀어볼게요. 모르면 이제 경우를 나누면 됩니다. 곱해서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으면요, 이 부호를 볼게요. 부호가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요, 요 값이 마이너스, 이것이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되고요. 0도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것들은 다 될 겁니다. 요거를 1번 경우, 요걸 2번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1번 경우를 보면요. gx는 플러스, 그 다음에 요 값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일단 gx가 직선이죠. 직선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 여기서 볼 때 보면 여기부터요.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이 플러스가 나오죠. 요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입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을 보면요. fx 빼기 3이 지금 음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fx는 뭐다? 3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fx가 이건데 이것이 이 3이 여기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래쪽 부분.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에 해당하는 x값 범위는 1부터 지금 여기 보면 1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와서 어디까지냐면 5까지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아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되고요. 1부터 5까지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건 3부터 5까지가 되겠죠. x값이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경우 보겠습니다. 지가 음수예요. 아까 지가 요거죠. 음수면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제 요건 지워지고 3보다 이렇게 요 부분에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값이 플러스입니다. 아까 이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럼 3보다 큰 거. 이쪽이 될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지우고 그려보면요.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것도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럼 이 왼쪽 일로 쭉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인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인 거 없죠? 이쪽은 공통인 거 다 없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서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문제가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는요. 여기 1 되겠죠? 1 있고 3, 4, 5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요. 1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이거 10 되겠죠? 3 있으니까 13. 최종 답은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의 이 두 곡선, 이것과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할 때 x1은 0보다 작고 x2는 0과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이 그래프가 지수인데요. 절대값이 있죠. 지수 9의 x제곱 빼기 3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전체 절대값 때문에 이쪽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접어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지수 함수죠. 이동했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모양이고요.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0,1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곡선인데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될 거예요. 마이너스 k만큼. 교점이 지금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과 2 사이에 있다. 교점이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교점이요.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고요. 이게 문제로 볼 때는 어떤 종류냐면 근해 분리 문제예요.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에도 근해 분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경계값, 판별식, 축의 위치 본다고 했어요. 근데 근해 분리에서는 첫 번째 경계값은 무조건 쓰여요. 경계값 쓰이고 나머지는 그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더 잡으면 되는 겁니다. 경계값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0과 2 이런 경계가 있죠. 0보다 작다. 즉 해가요. 하나가 0보다 작은 여기 이쪽에서 어딘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해가. 그리고 또 하나는 0과 2.
자, 2가 있으면 0과 2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일 때 이 값을 구해볼게요. 자, 0일 때도 구해볼까요? 0일 때는 2가 나왔네요. 0,2 지나가는 건 그림에 있고요. 2를 대입해보면 2, 99, 81 빼기 3, 78 되겠죠. 2일 때 값이 이렇게 78이 나옵니다. 이런 게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볼게요. 아까 지수함수 이런 모양인데 하나가 교점이 이쪽에 있고 나머지 하나의 교점은 얘보다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처럼. 그래서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그럴 K값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경계가 아까 0과 2였죠? 0과 2입니다. 0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가요. 요 2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2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즉, 이 값에 0을 대입하면요. 2의 k제곱이죠. 2의 k제곱이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자, 이쪽에서 볼게요. 2를 대입했을 때 값. 이 값이 7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아래쪽에. 2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하면은 2의 2 플러스 k제곱. 이 값이 78보다는 작아야 돼요. 항상 부등식은 그 는이 포함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나면 안 되겠죠.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연립부등식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풀면요 그냥 k1제곱이니까 위에 거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1보다 커야 되고요. 요거는요 78이 딱 떨어지지가 않죠. 우리 2의 몇 제곱 이런 모양으로 못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k가 지금 자연수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2의 몇 제곱 근처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우리 32 그러면 이게 2의 5제곱입니다. 64 2의 6제곱. 그 다음에 128이 2의 7제곱. 그러니까 이 78이라는 건요. 이게 지수로 나타내면 2에 이렇게 나타내면 6과 7 사이에 있는 거예요. 6. 뭐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2 플러스 k 값이요. 2 플러스 k 값이 6. 뭐뭐뭐보다 작다. k는 넘어가면요. 4. 뭐뭐보다 작다. 자, 이런 자연수잖아요.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만족하는 범위 보면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부터 되겠죠. 2, 3, 4도 되죠? 4. 뭐뭐보다 작으면 되니까 5는 안 되죠. 2, 3, 4 이렇게 3개 나오네요. 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다 더하면 9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알파 베타 사이다.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시오. 이 식을 보면요. 지금 5의 x제곱 있고 5의 2x제곱 있죠. 치환 문제입니다. 이거 t로 치환하면 여기에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써보면 t제곱 kt죠? 좌변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kt 플러스 2k 플러스 5.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치환을 했죠? 치환하면 항상 중요한 게 범위가 따라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환할 때는. t로 치환했는데 t가 지금 5의 x제곱이죠? 그리고 모든 실수 x라고 했어요. x는 모든 실수를 갖더라도 이 t는요. 지수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 값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이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인데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요. 지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지면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가야 됩니다. 2차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가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0보다 큰 범위가 이쪽입니다. 이거 t축이라고 이렇게 보면요. 이쪽 부분에서 0보다 큰 거를 대입했을 때 이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위쪽 여기는 그림이 그려져도 돼요. 근데 이 아래쪽은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안 되고요. t가 가면 0보다 작은 이쪽 범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져도 되고 안 그려져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여기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그래프를 볼 때요. 일단 특징을 잡아보면 2차 함계수가 양수죠. 아래로 볼록인 거. 그 다음에 축도 모르고 문자기 때문에 절편도 모릅니다. 일단
이 아래로 블록이라는 것만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문제는 논리를 적용해서 축이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위치를 보면요, 축이요, 지금 K를 2로 나눈 거요. 2분의 K입니다. 이 축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축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0일 때도 봐야 되겠죠. 자, 0일 때는 둘 중에 하나 는을 붙이면 좋은데요. 지금 뭐 이쪽에 볼까요? 여기다 붙여두겠습니다. 이렇게. 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축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요, 뭐 이렇게 다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는 되고, 근데 여기는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되지만 이렇게 되는 건 안 돼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값이 0이에요. 경계값에 부호도 필요합니다. 즉 0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음수 나오면 안 되고 0보다 큰 건 일단 되고요. 자, 0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지나가도 t가 0보다 큰 값만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원점을 지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fx라고 만약에 ft라고 할까요? 이 식을 제가 ft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ft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0도 됩니다. 이렇게 지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되고요. 일단 조건 먼저 써보겠습니다. 0보다 클 때 볼게요. 축이 0보다 클 때, 축이 이쪽에 있을 때. 축이 이쪽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되는데, 자, 접하는 것까지도 되겠죠. 여기 는이 붙어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x축과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알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자, 이건 작은 거고요. 접하는 거는 같은 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풀면 됩니다. 자, 위에 거 먼저 풀어보면요. 요거 2 곱해도 어차피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F에 0을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 사라지고 2K 플러스 5 나옵니다. 2K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5 넘어가고요. 2로 나누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최종 여기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쪽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2 곱해보면은 일단 K가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B제곱은 K제곱. 자, 마이너스 4A 1이고요. 이게 다 C입니다.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항상 이렇게 식을 쓰면요. 이게 어떤 종류인지를 분석을 하세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K. 복잡한 문제를 갈수록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일수록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요게 20.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쪽 붙죠.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왔죠. 마이너스 2와 10. 부등식에서 이렇게 0 되는 게 두 개 나오면은 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사이값, 0보다 클 때는 바깥값 이렇게 되네요. 사이값이니까 K가 마이너스 2와 10의 사이값 이렇게 돼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어로 연결된 거예요. 이것 또는 이거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최종 답은 두 개를 자, 합집합을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0은 이어지죠. 10까지.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여기 알파 베타가 요거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절대값 붙이면 되니까요. 곱하면은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25인데 절대값이니까 25. 최종 답은 25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로그 3의 x 플러스 2는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좀 간단하죠.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볼게요. 얘를 일단 지수로 바꿔볼게요. 정의에 의해서. 여기 3이기 때문에 이 3이 등호 반대편으로 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3의 요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x가 27 넘어가면 빼기 2 하면 25 이렇게 구해지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얘를 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유값 자체를. 그럼 로그 여기 밑이 3이니까 같이 3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3이니까 3에 예를 들어 3은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로그 3이 3인데 이게 올라와서 3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3의 27. 밑이 3, 3 똑같죠. 밑이 똑같으면 x 플러스 2와 27이 같으면 되니까 x는 2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로그 2의 2분의 x 곱하기 로그 2의 4x는 4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64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제가 지수나 로그는요 보통 치환되면은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것도 좀 나눠보면요. 이거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2죠. 로그 2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또 로그 2의 4 로그 2의 4는 2죠.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꿔놓고 이거 치환하면요. 이거 t로 치환하면은 2차 방정식 모양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전개시키면 t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1과 2니까 플러스 하면 1t t 마이너스 2고요. 이거 4,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인수분 해보면요. 2, 3, 6 마이너스 2 플러스 t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 원래대로 바꿔주면요. 로그 2의 x가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2인 경우는요. 2가 1로 가서 x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인 경우는 2가 지수의 밑으로 가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4와 8분의 1 이게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 이게 곱하면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64 32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예를 들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로그 2의 알파 하나가 나머지가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보면요. 이건 두근의 합입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 여기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지수로 바꿔보면 이걸 넘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 64 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이게 보이면 1로 가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곱구하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위에 거 요게 9의 y제곱이요. 9가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x랑 2y랑 같겠죠.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바로 그냥 대입을 할게요. 대입해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목적은요. 목표 방향성은 미지수 소거. x 대신에 여기 대신에 2y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16x, 16y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눠주면요. 자,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y인데, 로그 2의 16, 16이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4 더하기 로그 2의 y가 되고요. 이건 로그 2의 4가 2죠? 그래서 2 더하기 로그 2의 y. 자, 로그 2의 y를 치환 문제. t로 치환해보면요. t제곱. 4와 2니까 더하면 6t. 곱하면 8인데 이거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더하기 돼서 9 되겠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되네요. 반의 제곱 t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니까 t 값이 마이너스 3 되죠. t가 로그 2의 y였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3 y 값이 넘어가면 자 밑으로 갑니다. 2의 이렇게 마이너스 세제곱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 y 값이 8분의 1이면요. 여기서 x 값이 2배니까 4분의 1 되겠죠. x는 4분의 1, 자, y는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곱하면은 자, x와 이렇게 곱해보면 32분의 1 되고요. 자, 그거 역수죠. 역수니까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y는 로그 3의 절대값 2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점 a를 지나고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a, b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수직이면서요. 이렇게 수직이면서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C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A와 B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교점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밑이 3, 3 똑같죠? 3, 3 똑같으니까 여기서 뭐 있을까요? 절대값의 2x는 x 플러스 3과 같으면 되고요. 절대값 풀어주면은 2x가 플러스일 때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넘기면요, x는 3이 나오고요. 넘기면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 구해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로그 3의 2가 됩니다. 그리고 x가 3일 때 여기가 3이죠. 3을 대입해보면은 로그 3의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y값 좌표가 여기 좌표가 3, 로그 3의 6이 돼요. 6을요, 요거 로그 3의 2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보면은 3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편한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이제 알아내면 기울기를 알아내야 돼요. 보면은 x 증가량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4가 되고요. 자, y 증가량은 요 값에서 요 값 빼주면 로그 3의 2 사라지고 그냥 1만 나오겠죠? 1.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것과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요 직선의 식을 써보면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지나는 한 점이 요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x,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의 2. 여기서 이제 y 절편이죠. x에 0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그러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의 2가 돼요. 좌표 다 구했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인데, 자, 요거 밑변으로 보고요. 이거 높이로 하면 되겠죠. 요 밑변 길이, 요 길이 구해보면 아까 여기가 4였고요. 이쪽이 1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루트 16 더하기 1이니까 17 이렇게 되고요. 이쪽 길이 루트 17이고요. 이쪽 길이는요, 요 길이가 마이너스 1부터 0이니까 1이 되고요. 이쪽 길이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뺍니다. 빼보면은 로그 3의 2 사라지고 또 4가 되겠네요. 똑같죠, 그럼? 루트 17. 그러면은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의 x와 로그의 x-2의 그래프가 있다. 여기서 보면 로그 밑 똑같죠? 똑같은데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2니까 이만큼 이동한 거죠. 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 아래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가 2인 거는 뭐 바로 알 수 있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직선 x는 k, k는 3보다 크고요.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림에 다 있고요. 점 q가 선분 pr의 중점일 때, q가 요거의 중점이래요. 그럴 때 사각형 ABQP의 넓이를 구하라. ABQP,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y좌표의 2배가 이 y좌표가 되면 되겠죠? 그럼 k를 대입을 해보면 로그 2의 k-2, 이 값은요, 로그 2의 k-2 되고요. 얘는 k를 대입하면은 로그 2의 k인데 이 값이 이 값의 2배가 되겠죠? 식을 쓰면은 로그 2의 k는 2배 로그 2의 k-2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밑이 똑같죠?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이 2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변이 로그 2의 k-2의 제곱이 되고요. 밑이 같아졌으니까 k와 k-2의 제곱이 같으면 되겠네요. 전개시키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k를 넘겨보면요,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
2차 방정식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으로 풉니다. 인수분해 해보면요. 이렇게 K값이 여기서 1 또는 4. 근데 3보다 크다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K값은 4가 됩니다. 4를 대입해보면요. 여기 4 빼기 2는 2, 로그 2의 2는 1. 이 값은 1이고요. 이건 2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1이 돼요. 1. 그러니까 요 사각형 넓이는요. 요 큰 삼각형에서 요거만 빼주면 되겠네요. 요 큰 삼각형 넓이는요. 가로 길이가 요거 구하려면 요 A좌표도 알아내야 되겠네요. A좌표는 요 로그 2의 x니까요. 이 값이 0 되려면 x가 1이면 되겠죠? 여기 1입니다. 1부터 여기 4까지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3 되고요.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이 삼각형은 여기는 2만큼 갔으니까 좌표가 3 되겠죠? 요 길이는 1.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빼주면 2분의 5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ax제곱, y는 b의 x제곱. 이 직선 y는 t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 gt라고 할 때 그림이 있고요. 2의 fa는 3의 ga가 성립한다. 이때 fc는 ga27을 만족하는 실수 c의 값을 구하시오. gt랑 ft를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요. 여기 교점이죠. 이 t 나오는 거예요. y 값이 t가 될 때 여기서 x 값이죠. x절편. 그럼 x는요. 여기 넘어가면 로그 b의 t. 이게 로그 b의 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가 t 되는 거예요. t. 여기서 x 값 구해보면은 또 정의에 의해서 a가 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갑니다. 로그 a의 t. 여기 로그 a의 t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써보겠습니다. 2의 fa는 3. 자, 2의 fa. 자, fa 여기 a 들어가요. a 들어가면 로그 a의 a죠. 로그 a의 a. 로그 a의 a는 1이죠. 그냥 안 써도 되겠네요. 로그 a. 2는 3 곱하기 g의 a입니다. 여기에 a가 들어가요. 로그 b의 a.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나올 거고 그때 fc는 f에 여기 c 들어가면 로그 a의 c. g에 27 여기 27 들어가면 로그 b에 27.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c값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거 변형시키는 방법은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로그 성질 이용하면은 변형시키는 방법은 많은데요. 해보면은 그냥 여기서 일단 a, b 관계를 한번 볼게요. 넘어가면 3분의 2 이렇게 돼요. 로그 b의 a가요 3분의 2가 되고 지수로 바꿔보면요 b가 일로 가서 a는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요거 a 값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 b의 3분의 2에 이렇게 3분의 2의 c인데요. 이 3분의 2가 이 앞으로 나가는데 분모로 나가죠. 3분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역수돼서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로그 b의 c 앞에 이제 2분의 3 우변은 로그 b의 27. 27은 3의 세제곱이죠. 또 3의 세제곱이니까 3 앞으로 이렇게 빼보면 3, 3 똑같으니까 사라질 거고요. 양변에 2 곱해보면 이거 사라지면서 2가 이쪽에 곱해지겠죠. 그리고 2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봐요. 그러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로그 b의 c는 로그 b의 3의 제곱해서 9. c는 9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르게 바꿔도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다 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